마무리하면서 연구원님들과 우리 모두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뭐냐면 잠수함 충돌설을 누가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가장 긴 시간 동안 주장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비상식적이고 비생산적인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청해진 해운과 선원들, 그 중에 참사 당시에 그 당시 조타수가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가장 긴 시간 동안, 요 근래에도 또 인터뷰했잖아요. 네네.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이런 주장을 펴는 이유가 뭘까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죠. 304분이 돌아가시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주장이니까. 정말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자신들만의 뇌피셜이죠,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에요. 막 지금 18 나오는데 막 참고 있는데, 연구원님들 도대체 저희 그 유가족들이 얼마만큼 참아야 될까요? 또 어떤 것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참. 이 청해진 해운편을 보면 네. 청해진 해운 진짜 이거 이 미친 회사, 미친 회사예요. 이 XX들 진짜 이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아까 소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없다. 우리도 피해자다. 청해진 해운도 피해자다. 이걸 좀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그 교통사고, 단순 교통사고로 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또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이 세력들하고 똑같이 이 잠수함 충돌설을 퍼뜨리고 그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이고. 근데 소장님, 이 재판에서 밝혀진 침몰 원인이든 또 잠수함 충돌설이든 승객들을 구해야 되는 첫 번째 임무는 이 청해진 해운과 선원들 아니었나요? 맞죠. 네. 이 잠수함이 충돌을 한 거면 승객들을 구했어야 할 그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이 이런 게 없어지는 건가요? 회피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진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고 소장님 말씀대로 그 지들만의 뇌피셜이죠. 진짜 욕밖에 안 나오는 인간들이고 이 돈밖에 모르는 그런 그 회사 청해진 해운 이 안전을 등한시한 이 자신들 때문에 304분 더군다나 꽃 같은 우리 250명의 아이들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지금도 힘든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힘든 그런 생존 학생들 또 생존자들 우리 애들 많잖아요. 그리고 많이들 잊고 계시는데 그 형제자매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 형제자매들은 무슨 죄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잠수함 충돌설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그들이 바로 악마가 아닌가 합니다. 이자들한텐 욕하는 것도 아까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잠수함 충돌설 이거를 믿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보고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참사를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 참사 이유가 많이 궁금하죠. 저렇게 큰 배가 저렇게 빨리 가라앉아서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에 커다란 음모나 배경 이런 게 없으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이 앞서게 되는 거죠.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당시에 정부, 박근혜 정부의 상황도 그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그들의 표현을 좀 빌릴게요. 이제 사소한 안전 문제 몇 가지가 겹쳐서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대형 참사가 난 것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더 들어요. 그래서 또한 박근혜 정부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도 안 하려고 했으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씁쓸해요. 진짜 이런 일 보면 빨리 인양했으면 다 없어질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안전에 사소한 안전 문제라고 했잖아요. 안전에 사소하다고 치부한 몇 가지 이게 겹치면 있잖아요. 치명적인 대형 참사로 발전을 해버리거든요. 네. 이 사람들 이거 잘 모르는 건데 뭔데 세월호 참사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사소하다고 청해진 해운이나 안전관리자들은 얘기했던 것들이 뭉친 거예요. 근데 배 안정성을 완전히 해쳐버린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참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안전에 대한 안전이 사소하다. 사소한 안전사고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안전사고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안전은 언제나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죠.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가 더 우선시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잠수함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의 부연 설명만 하고 좀 끝내볼게요. 잠수함은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정말 비싼 배거든요. 비싸죠. 핵잠수함은 한 척당 싼 게 10조 원이에요. 싼 게. 재래식 잠수함도 있잖아요. 그냥 아주 1조 원은 간단히 넘겨요. 비싸다고 막 갖다 들이받고 이런 배가 아니고요. 아, 뭐랄까. 좀 자동차를 비교해 볼게요.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뭐 제가 아는 비싼 그 스포츠카, 뭐 이 정도인데. 이거 옆에 조금만 기스나도 있잖아요. 상처나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리비 엄청 나오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잠수함이 그런 배예요. 배 중에서 진짜 스포츠카 같은 배가 잠수함이라는 거예요. 세월호 충돌했다면 잠수함이 세월호 충돌했다면 약간의 접촉이라도 있었다면 빨리 부상해야지. 안 그러면 얘 죽어요. 얘네. 그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야 다시 자망이 가능하고요. 확인을 하면 도크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잠수함 충돌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잠수함 특성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개무시하고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주장만 하시는 거예요. 입증은 너희가 해라. 난 주장할 테니까. 난 계속 주장하려한다. 잠수함이라고. 입증은 니네가 해라. 이런 거예요. 여지껏 뭐 제가 뭐 성격상 어떤 뭐 강한 의견은 피력한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 게 이 대형 재난 특히 그 인재라고 통칭하는 모든 재난 참사는 그 원인이 인간이에요. 특히 그 안전 문제를 아주 사소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들, 그 흔히 그냥 그 표현으로 안전 불감증. 모든 원인이 다 안전 불감증이에요. 근데 이런 그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우리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참사를 봐오면서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를 보고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정해진 해운이 그 진짜 이 불안한 이미 그 일본에서는 폐기 처리될 상태에 있는 그런 배를 아주 싸게 도입하고 화물과 승객의 안전보다는 그러니까 그 승객의 안전보다는 화물을 더 실으려고 그 불법 증개축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이 부분이 불법 증개축된 그렇죠. 부분이죠. 하면서 보건성을 아주 나쁘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허가가 된 그 화물의 무게의 두 배 정도가 넘는 2배가 넘죠. 예, 우리 그런 그때 얘기했잖아요. 800톤 허가 받았는데 예. 2200톤 넘게 실었다고. 그런 그 화물을 음. 그 싣고 다녔고, 이거 그냥 과적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약해요. 근데 더군다나 이 청해진 해운의 그 행태가 얼마나 그 안전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인식이 없었냐면, 이 과적을 막던 이 선원들, 그리고 고박업체는 이 청해진 해원, 임원들이죠. 이 자신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더 실어라. 더 때려 실어. 아주 협박을 했어요, 협박을.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요. 하나라도 이제 더 시키기 위해서 그 사각 고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화물을 빽빽하게 실으려면은 이 네 군데 고박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안 나오니까 두 군데만 하는 거죠. 두 군데만 고박하고, 또 이런 그 과적을 숨기려고 평형소도 빼고. 그러니까 결국 인위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배를 운행을 했다는 거. 이건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사소한 그 안전 문제, 인식의 문제가 대체 몇 가지예요? 배는 정말 그 치명적인 그 안전 문제를 이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치부하는 그런 인간들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럽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우리 국민들이 외쳤는데, 그런 세상이 왔나요? 달라졌나요? 약간 달라진 것들은 좀 있어요. 좀 씁쓸하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뭐냐면 연안 여객선 중에 대형 여객선들이 지금 GM이라고 하죠. 네네. GM 값을 대부분 무게중심. 1.2에서 1.5 아니면 1.5 이상 놓고 댕겨요. 0.49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음모론이라는 여러 가지 침몰 가설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없어졌을 내용들이 거의 전부예요. 잠수함 충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참위의 조사 결과에서 나오듯이 잠수함 충돌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의혹, 사회적 분위기까지 몰고 간 거예요, 이게. 감추려고만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잠수함 충돌이라고 말도 못하고 외력이라고 뭉뚱그려서 조사했거든요. 이게 아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이 떠밀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두둔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이것도 존재했다. 이것도 사실이니까요. 거기다가 언론도 아주 중요한 몫을 했죠. 사참위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거의 같이 있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외력에 대한 질문뿐이었어요. 맞아요. 침몰언 질문만 했죠. 기사에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써댔고요. 아니면 말고식의 의문 제기가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걸 밝히고 기각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간 또한 너무 긴 기간이 걸렸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참 가족들대로 상처받았고요.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상처받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부인하지 못한 이번 사참위의 조사 결과는 변명할 수 없는 실책이죠. 완전 부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하지만 사참위 문호승 위원장이 한 말이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반론도 있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합의했다. 합의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사 결론이 저희한테 던지는 의미는 좀 남다른 거예요, 이게.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독일 나치의 선전상이었던 게벨스가 한 말이 생각나네요.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선동되어 있다. 네, 유명한 말이죠. 잠수함 충돌설이 공식적으로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모두 어떻게 우리 250명 아이들 포함 304분이 하늘의 별이 되었나? 어떤 인간들이 당시에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나? 다시는 이런 참사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쟁, 좀 더 미래를 위한 논쟁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 중에 잠수함 충돌설 존재할 수 있죠. 존재할 수 있고 또 이 잠수함 충돌설은 이 참사 초기부터 유포되었던 그런 하나의 또 가설이고 또 증명과 반박 이거 얼마든지 또 가능하고요. VTS 그 관제 영상으로 시작된 그 잠수함 충돌설이 아직도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상태고 또 사참위에서도 조사 내용 중에 하나였고 사실상 뭐 기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 잠수함 충돌설은 청해진 해운과 이 세월호 참사를 그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그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세력들 그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진짜 책임감 없는 사람들의 주장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뭐 참사 초기부터 정부에서 투명하고 상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친절하게 설명했더라면 이런 혼란한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원망보다는 이제 신물이라면 신물이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을 위한 국가였죠. 자기들의 그 기득권자들을 위한 국가였죠. 지금은 안 그런가요? 그런 것도 같고요. 지금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 사참위의 그 조사 기간이 끝났잖아요. 근데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제가 일반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외력이고 수중물체고 3,000톤 이상의 힘이라고 하면 그 많은 군중들,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이 모여있다고 100명 중에 몇 명이 잠수함이라고 생각할까요? 100명 다요. 자, 이번에 이야기한 그 침몰 원인 중 잠수함 충돌설도 그 사참위 조사와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으나 아쉽죠 좀. 제가 소장님께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어요. 이 간단하게 설명될 일이 아닌데 그래서 또 이 4편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부족하네요. 1-2까지 나왔으니까 5편이 되는 거죠. 5편이 되는구나. 그렇죠.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이 침몰 원인, 그 중에서 잠수함 충돌설, 의견이 다들 뭐 틀리실 수 있고, 생각이 틀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 연구원님들의 그 댓글, 또 궁금하신 점들, 이런 거 댓글로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아는 만큼 이렇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빼고 설명을 해서 우리 연구원 여러분들께 좀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잠수함 충돌설을 주장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잠수함이 아주 튼튼하다, 거의 뭐 탱크 수준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거 이것만이라도 좀
아니라는 걸 좀 하고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 씁쓸해요. 인터넷 조회를 하면은 잠수함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고 네. 이력까지도 내가 네. 댓글에다 올려줄까? 2000년 이후에 잠수함 사고 이력? 그것도 있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자, 이런 유언비어들 아니면 말고 이런 무책임한 말들이, 무책임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저희 그 참사의 피해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참 이게 소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씁쓸하고, 이 사회적 비용이나 노력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중노동? 이런 중노동과 비슷한 이런 상황을 강요받은, 어떻게 보면 강요받았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저는 나름 착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인지. 자, 연구원님들, 이만 침몰 원인 잠수함 충돌설 그 허상을 밝힌다. 모두 4편, 5편이죠? 5편으로 일단락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드리는 말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